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인데요.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숙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오늘의 상담 내용부터 전해드릴게요.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.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 되는 주부입니다. 남편과는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있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. 병원에도 가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요. 얼마 전 남편이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저도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입양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 된 느낌이랄까요? 그래서 남편에게 입양을 싫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많이 실망한 모양이더라고요. 입양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잘 키우면 되지 않냐고요. 그 이후로 내내 남편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.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했거든요.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. 남편도 저렇게 원하고 어쩌면 저도 입양을 해서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는데 과연 입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오늘의 사연은 아이가 없는 부부가 입양을 고민하는 사연인데요. 남편은 입양을 원하고 또 아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인 듯한데 이럴 경우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선은 이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라고 이제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남편이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떠냐고 이제 물어봤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지금 이 아내분이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느낌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. 그런데 왜 싫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러면 그대로 나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네. 아직 좀 준비가 좀 안 된 느낌이야. 시간이 좀 필요해요. 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을 텐데 끝까지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네. 남편은 이제 기분이 계속 안 좋아 보이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데 이분이 입양을 해서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겠고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당연히 이제 모를 수 있죠. 네.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어긋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. 그거는 사실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는 입양을 했다가 또 이제 파양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럼요. 그래서 아이들이 또 혼란을 겪고 뭐 또 죄책감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남편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러니까 일단, 싫은 게 아니고 네네.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. 그렇죠. 네. 싫은 게 아니고 아직 생각을 거기까지는 못 해봤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가 좀 아직 안 된 것 같다. 네.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. 남편의 속마음이에요. 정말 입양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이를 낳고 싶은 건지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되나요? 저는 이제 그거라기보다는요. 네네. 지금 결혼하신 지 7년 차 되는 주부신데 네. 이분은 남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. 네.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있다고 네. 하고 다만 아이가 없다라는 거고 아이 없어도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네네. 같거든요. 근데 이제 남편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둘이 노력을 만약에 지금 7년 차인데 10년까지 같이 노력을 해도 아이가 그 대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? 예.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, 이야기, 속마음을 같이 나눈 게 없다 이거죠. 예. 그렇다면요. 남편의 네. 속마음을 좀 아내가 잘 알아보려면 어떻게 네. 대화를 시도하면 좋을까요? 저는 근데 이분의 대화 패턴에 약간의 문제를 좀 느낀 게 네. 지금 속마음은 아직 준비가 좀 안 됐고요.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얘기하고는 겉으로는 싫다고 얘기하고 네네.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은 속과 겉이 이렇게 같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고요.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
그냥 본인이 느끼고 느껴지는 대로 해석을 해버릴 확률이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네. 이 아내분도 그냥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. 네. 예. 그런데 이 대화법을 참 이게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아내도 정말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하겠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노력을 좀 솔직하게-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마치 지금 입양에 네.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또 대화법으로 네네. 넘어온 것 같은데 네. 어쨌든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좀 다뤄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남편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생각하는지. 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. 그리고 부부가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안 되면 입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의 속마음 그리고 이제 아내도 그 마음을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처럼 두 번째는 지금처럼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네.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했을 때는 입양을 곧바로 하는 게 아니고 네. 입양 기간에 두 분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아. 그 어린아이를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봉사도 할 수 있고 아이를 뭐 일일 또 부모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또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. 네. 그러면 그냥 이제 엄마 아빠 내지는 그냥 아이를 본다라는 마음으로 입양 기간에 가가지고 아이하고 접촉을 좀 하면서 시간을 좀 한번 보내봐라. 그러면 네.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거를 좀 우선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신중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입양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꼭 우리가 핏줄 문화, 꼭 내가 낳아야지만 내 아이다라는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이제 핏줄 문화가 너무나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네네.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. 아. 사실은 꼭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뿐만이 아니고 정말 입양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함께 잘 이렇게 아이도 잘 자라면서 그걸 통해서 또 이 가정이 또 행복을 찾고 뭐 이런 가정들도 네.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나 좀 부정적이거나 겁먹거나 이러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접근했으면 합니다. 네. 예.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작년에, 제가 통계를 봤더니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부모의 사망, 이혼 등으로 인해서 가정을 벗어난 아이가 한 4,500명이 넘는다고 해요. 네. 너무 안타깝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러한, 자녀, 아이들도 새 가정을 좀, 따뜻하게 찾아주는 방법, 그리고, 어린이도 가족과 살아가는 이 평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행복을 좀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맞아요. 사실 그 연예인 중에서도 내 아이가 있으면서도 또 입양을 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그런 좋은 모습들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. 네. 네. 예. 핏줄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네네. 우선은 입양 기간을 찾아가가지고 아이를 몇 번씩 접해보고 또 우유도 먹여보고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 네. 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엄마가 될 준비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에서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. 네. 그랬을 때 이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오늘 입양을 고민하시는 이 가정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